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쓰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시세가 불을 뿜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1.7% 이상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0.55%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더 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어제까지 진행되었었던 BOJ, 그죠?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금리 부분을 유지하는 그 흐름이 진행되면서 엔캐리 자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외인들이 선물을 강력하게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시세 흐름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난 내용이긴 해도 우리가 증권사에서 증권사에 고객들이 돈을 맡겼는데 그죠? 타인 투자 손실을 내 계좌로 넘기는 흐름. 그러니까 그죠? 금감원이 9개 증권사 운용력 30여 명, 그래서 5천억 원의 채권 손실 돌려막기 한 부분을 잡아냈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12월 17일 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어떤 뉴스에 A증권사 왜 이렇게 표시합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죠? 고객, 여러분 개인 투자가가 그 증권사가 제대로 된 올바른 흐름을 보여주는 증권사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다면, 그럼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이런 뉴스가 나올 리도 없고, 그죠? 반드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자, 주식계좌 7천만 개, 그리고 개인 투자가가 1,500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한다는 건가? 도대체 안 한다는 건가? 그죠?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이슈, 물론 주시장 활성화 부분이라는 측면과 또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측면, 그래서 세수 60조, 그죠? 이 결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어제도 진행됐었죠. 자, 대선 공약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12월 12일 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다가 12월 17일 날 대통령실에서 50억 상향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이런 뉴스를 내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과세 형평성을 따지고 싶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당이 옳은지 야당이 옳은지 그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항상 2013년 이후 12월만 되면 개인들이 매도세가 이렇게 쭉쭉 나왔죠. 그죠? 2020년 코로나 유동성 때를 제외하고 그리고 2022년 시장이 급락해서 들어온 부분을 제외하고는 매년 12월마다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12월 18일까지 개인들이 3조 6천억을 매도했는데 오늘 개인들이 또 1조 6천억까지 매도했으니까 얼마입니까? 한 5조 가까이, 5조 넘게 개인이 매도했잖아요. 그중에 외국인이 2조 7천억, 기관이 1조 7천억. 오늘 것까지 합친다면 외국인이 3조가 넘고 기관이 2조가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6일 날, 그죠? 공매도 금지할 때 언론들이, 증권사 유관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하면 외국인들 다 떠난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 언론의 프레임, 그 악재 프레임에 속지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매수합니까? 안 떠나고 외국인들이. 그죠? 공매도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금지도 마찬가지고,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그 유리한 부분이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예상 시점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회의에서 2시 반에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양도세
완화 이 이야기가 발표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그죠? 예산안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회의를 진행한 상황에서 굳이 내일 본회의를 또다시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이 의도가 뭡니까? 야당의 의도는 이건 거죠. 그죠? 본회의가 끝나고 양도세 완화하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늦춰주겠다. 그죠? 왜냐하면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금투세라든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을 국회에서 합의했으니까 국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이 양도소득세 관련 완화 부분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반발이 심할 거고 행여나 예산안을 처리를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중요한 건 그런 정치적 이득에 대한 흐름보다 개인 투자가를 얼마나 위하는지 그런 거부터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세수, 비단, 연말에 팔아서 연초에 다시 사는 그 악순환의 반복 그 속에서 거래소 조금 줄어드는 거 그거 가지고 세수 그거 충원하지 마시고 그죠? 국가 세금 제대로 쓰는 것부터 하시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잠시 후에 돌직구 타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12월 14일이었죠. FOMC, 마지막 FOMC 회의에서 페드가 그저 빅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동결에 대한 흐름 부분은 당연했고,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다 확인했었으니까. 그런데 파월, 연준 이 부분에서 FOMC에서 결정타는 점도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도표 부분에 있어서 2024년 기존 5.1%에서 4.6%로 하향을 하고 2025년도도 3.9%에서 3.6%로 하향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은 파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시작 단계라는 것을 처음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 악화 신호보다는 정상화의 신호. 그러니까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준 거죠. 사실 코어 PCE 물가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빨간 게 FOMC 12월 FOMC인데 사실 2023년이나 2024년 예측치가 다 내려와 있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안도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우지수와 그리고 나스닥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그죠? 중국은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별 볼 일 없죠. 그죠? 중국의 신용등급 하향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와 관련된 부분 서방 국가들의 공급망 빼가는 부분 그건 올해 내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다 못해 중국의 방첩기관이 경제 쇠퇴, 경제 위기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지 말라는 부분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제대로 된 거 없잖아요. 그죠? 12월 9일 날 중국 금융 전문가 류지평,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국 자본시장의 병폐를 비판하면서 투자를 만류하는 글을 12월 1일 날 게재했는데 웨이보 계정이 최근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이 입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국의 사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죠? 중국의 사정이 안 좋고 미국은 연착륙 기대감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놓여진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는 못하고 중국보다는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그죠? 사실 이스라엘에 반발한 예멘 반군, 홍해에서 상선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홍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에, 요 홍해 이 부분에서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여기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개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예멘 반군이 드론 공격하고 하니까, 그죠? 해운 기업들 대부분이 그쪽으로의 운항을 중단하고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흐름 부분을 가니까 운임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유가가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HMM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 등 공동 군사 대응을 한다. 이 부분 흐름 때문에 이쪽 반군들이 이스라엘 국적 선박만 공격하겠다. 이렇게 조금 후퇴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고 출연하는 오는 와중에 보니까 또 트리키예와 시리아가 또 트리키예가 시리아를 침공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불안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잘 달리는 시장에 있어서 오개티가 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9월 7일 날 아이폰 쓰지 말라 했었었죠. 중국에서. 그런데 중국은 공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12월 16일 날 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아이폰 공장이 위치한 허베이 성도 포함하면서 중국 8개 지역의 공무원 국영기업에 중국폰 쓰지 마라. 그러면 우리 기업 쪽은 뭐가 타격입니까? 큰 기업으로는 LG 이노텍이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애플의 관계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사실 미국 저런 중국의 발악, 그죠? 몸부림 이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죠. 미 하원이 중국 특위, 이건 초당적 협의체인데 대중정책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도 제가 돌직구 타이밍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 중국의 누구하고 만나고 시진핑하고 그죠? 바이든이 만난다고 디리스킹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무슨 디리스킹입니까? 디커플링이지. 그죠? 중국에서 공급망을 빼고 애플의 공장도 인도로 자꾸 바꾸고 그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AI, AI 반도체,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역시 그것에 몸부림으로 그죠? 흑연을 규제하고 핵심 광물 자원들을 규제하는 부분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보고서가 냈는데, 그죠? 거기에 골자 부분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건 관세 인상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물가 부분도 다시 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중국 물품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장악을 막을 긴급 조치를 촉구한다. 이 레거시 반도체라는 건 구형 반도체, 조금 딸리는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은행들이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미 연방준비제도 주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을 것을 제안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금융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으니까 행여나 미국하고 중국이 분쟁이 났었을 때 미국 은행들에 대한 자본 건전성이 어떠한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여러 각도에서 중국을 규제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죠? 요거부터 이야기를 하면 2024년 내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그죠? 40개국 국가에서 전 세계 인구의 41% 차지하는 국가들에서 GDP 42%를 차지하는 국가들에서 대선과 총선 부분이 있습니다. 1월 달에 대만 총통선거,
2월 달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4월 한국, 인도 총선, 뭐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11월 미국 대선도 있고. 그런데 가장 1월 달에 중요한 게 뭡니까? 대만 선거죠. 그죠? 사실 후보 등록 전에는 친미 성향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자 지지율이 33%였고 허위 국민당 후보의 지지율이 22%. 그래서 그죠? 친미 성향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1, 2위가 지지율이 동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3위인 커인저 중도 후보, 이 사람은 국민당은 매우 싫지만 민진당은 더욱 싫다. 요 사실 2위 후보와 3위 후보가 서로 단일화하려다가 무산되면서 같이 나온 거거든요. 이 3위 후보가 2위 후보, 2위 국민당 후보를 지지할 경우엔 친중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중 관계, 양안 관계,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런 1월의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대만의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정찰 풍선이 계속해서 대만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여론 작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시가 달궈질 때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반란가담 트럼프 경선 출마, 대선 경선 출마 금지하라는 콜로라도 주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 후보 자격에 이상이 있다고 소송이 제기됐는데 사실 이게 뭐 완전히 대선 출마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고를 한 상태고 미 연방대법원에 가야 되는데 9명 중 6명이 보수 쪽이기 때문에 그죠? 트럼프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트럼프가 대선 이후 의사당 난입하고 뭐 지지자들 폭동하고 할 때 그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분이 또 대선에 나오는 참 대한민국이나 그죠? 미국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게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뭐 어제 미국 시장에 친환경 관련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이 반등을 했지만 세게 반등한 부분이 영향이 있었지만 이런 기사 영향도 있으면서 오늘 태양광과 뭐 풍력 쪽에 원체 또 낙폭도 심했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일정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죠? 무작정 올라가느냐라고 바라보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3월 달에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인하를 하는 흐름으로 가는 경로로 갈 거냐 아니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가는 흐름으로 갈 거냐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당일날만 매매를 하는 건 뭡니까? 단기 투자죠. 그죠? 그런데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경로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대만의 1월 총통 선거과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그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경찰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실 미국은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가능한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뭐예요? 일정 정도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착륙은 착륙인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가 다소 둔화될 수 있는 소지를 중국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커버하지 못하면 뭡니까? 우리 시장은 중간에서 그죠? 아주 애매한 위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가는 최소한 지금의 유가나 가솔린의 흐름으로 봐서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상반기에 내려올 것이라고 보는데 상반기 미국 경기가 다소 하강, 소프트 랜딩을 할 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그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거리예요.
금리는 물가 보면 내려도 되지만 경기를 보면 안 내려도 되는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잘 보시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1.78% 올랐지만 그죠? 신고점을 갱신한 종목 부분은 사실 이런 유형의 종목들입니다. 신규 상장주. 그죠? 뭐 기아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어요. 그죠? 기아가 올해 60% 정도 상승을 했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질이 매출 1,529억, 영업이익 160억. 그런데 시가총액이 3조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예상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매출이 1조인데 영업이익이 329억, 시총이 14조에서 오늘 조금 깨졌죠. 두산 로보틱스 매출이 670억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오늘 더 올라서 8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애들에게는 하나도 고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여러분들 연기금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장 얄밉죠. 그죠? 시가총액 처음 청약을 할 때 연기금도 청약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관이 비싸다고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해놓고는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이죠. 그죠? 개인 투자가들 못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시세, 이 연말 시세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연관돼서 지금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을 올리면서 개인 투자가들을 피로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볼리오가 했었던 중국 리스크 그리고 국내적으로 대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홍콩 H지수와 연계된 ELS 손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이 유동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내년 1, 4분기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대기아가 미 유럽서 260만 대 잘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현대차보다는 기아를 공략하시는 게 나은데 그죠? 기아가 오늘 세게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 역시 그죠? BOJ 정책 회의 그리고 그 속에서 엔화의 움직임 그 속에서 친환경차 전기차의 판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수익률이 아직도 내년에도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요인도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올 AI 시대, HBM은 시세 한번 다 끝냈습니다. 그죠? 이제 CXL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2024년을 기대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너무 조그만 주식들이에요. 시가총액이. 네오셈이라든지 좀 언급하기 싫은데 그다음 PIM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2분밖에 안 남아서 자 12월 16일 날 독일 전기차 보조금 중단했는데 이거 확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코로나 자금을 유용했다라고 하는 법률, 유연적 요소 때문에 중단이 된 거지 정부 정책의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내 전기차 시장 9월 달부터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면 뭐 합니까?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리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중국 차들이 잘 팔리는데 중국 배터리를 단 전기차들이 잘 팔리고 있는 게 부담인 거죠. 그죠? 자, 2차 전지 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은 다 아시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캐나다도 전기차 전환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차도 체코 공장 전기차 전환 대규모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MTN 밴드에 보시면 김기수 사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그죠? 확산하는 시장 지수와 그 속에서 내 종목은 어떻게 그죠? 들어오면 지는 겁니다. 내 종목의 실적 흐름이 강하다면 지켜낼 수 있는 것 또한 주시장의 몫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